자, 오늘은 2023학년도 그렇죠? 아니 2024학년도 2023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2022년인가 수능 그렇죠? 수능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왜? 내년부터 왜 그런 거 2022년 2년이요? 2년 전. 아, 3년 전이지 지금으로 치면 이제 25년이니까 그렇죠? 물론 아직 초기긴 하지만 그러니까 수능은 3년 전 수능인 거죠. 알겠습니까? 근데 이때도 여전히 국어가 어려웠던 시기니까 여러분들 기준으로 했을 때는 뭐 솔직히 말해서 5개년 풀면은 충분합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5개년 해도 다 국어가 어려웠을 시기니까 국어가 처음 어려워지기 시작한 게 그때 얘기했잖아요. 2019년도 수능인가 아마 그때부터 그때 과학 문제 하나 지문 하나에서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어렵게 나오면서 국어가 어려워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알겠죠? 코로나 원인이 코로나 전보다 먼저죠. 전이죠. 그 전해인가 전전해인가 될 거예요. 11월 달에 나왔어요. 네? 코로나 11월 달에 발생했어요. 코로나가 2020년 12월 달에 처음에 중국에서 그러니까 보고가 됐어요. 그러니까 감추고 하다가 보고가 됐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보고가 되고 우리나라도 그때쯤 신천지를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전파되기 시작을 했었고. 왜? 아, 19년일 걸. 아니 2020년도였어요. 20년도 때 저희 온라인으로 다녔어요. 그러니까 20년도 그러니까 20년도 초 19년 말 아마 이때쯤이었을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가지고 2020년도부터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코로나에 시달리기 시작을 했죠. 전 세계가. 그렇죠? 자 어쨌든 자 그래서 오늘은 바로 데이터에서 결측치와 이상치를 처리하는 방법. 지문도 굉장히 그렇게 어렵진 않은 지문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과학기술 지문 보도록 합시다. 자 데이터를 처리할 때 데이터의 정확성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데이터에 결측치와 이상치가 포함되면 데이터의 특징을 제대로 나타내기 어렵다. 그래서 이제 결측치와 이상치에 대해서 이제부터 설명을 하겠다는 거죠. 자 여기서 먼저 결측치는 결측치라고 하는 건 바로 뭐다? 바로 데이터 값이 빠져 있는 것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게 뭐 여러 가지 뭐 조사하는 과정에서 누락될 수도 있는 것이고, 혹은 조사해가지고 자료 데이터를 전송하는 과정에서 데이터가 손상될 수도 있는 겁니다. 알겠죠?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데이터가 빠지는 걸 우리는 결측치라고 한다는 거죠. 자, 결측치를 처리하는 방법 중 하나인 대체는 자 그래서 결측치는 주로 대체의 방법, 다른 걸 대체해서 처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대체는 바로 뭐다? 다른 값으로 결측치를 채우는 것을 얘기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 대체를 하는 방법으로는 바로 뭐다? 대체하는 값으로는 평균, 그 다음 중앙값, 최빈값 이런 걸 많이 사용을 한다는 거죠. 평균은 굳이 얘기 안 해도 되겠죠.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여기 본문에서도 빠져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평균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뭐야? 전체 데이터를 다 더해가지고 그걸 데이터 전체 수로 나누어가지고 구하는 게 평균값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쉽게 얘기하면은 중학교 시절에 성적 평균 구하는 거 이런 거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는 어떻게 구해? 국어 점수 더하기 수학 점수 더하기 영어 점수 더하기 과학 점수 더하기 다 해서 과목 수로 나누는 게 평균이잖아. 그치? 자 근데 이제 그래서 평균은 설명을 일단 뛰어넘고 그 다음에 설명하는 게 바로 중앙값이라는 거죠. 자 중앙값은 바로 뭐다? 데이터를 크기 순으로 정렬했을 때 중앙에 위치한 값으로 대체하는 게 바로 중앙값이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때 주의할 점은 자 크기가 같은 값이 복수일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 순위를 매겨서 중앙값을 찾는다는 거야. 그래서 크기가 같더라도 뭡니까? 그 순위를 매겨가지고 가운데 있는 걸 찾는다는 거죠. 그래서 크기가 같은 값이 복수일 경우에도 순위를 매겨 중앙값을 찾고 그 다음 데이터의 개수가 짝수면 어떻게? 중앙에 있는 두 값의 평균이 중앙값이 된다는 거죠. 짝수면은 바로 뭐야? 딱 가운데의 숫자가 나타나지 않잖아요. 가운데 부분에 해당하는 게 두 개가 나오잖아. 그렇지? 그러면 요 두 개를 더해가지고 2를 나눈 평균값이 바로 중앙값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또 최빈값은 바로 뭐다? 데이터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값을 우리는 최빈값이라고 한다는 거죠. 자, 일반적으로 데이터 값이 연속적인 수치면은 평균으로 석자처럼 순위가 있는 값에는 중앙값으로
직업과 같이 문자인 경우에는 최빈값으로 결측치를 대체한다는 거죠. 알겠죠? 여기서 재미있는 배경 지식 하나를 얘기해주면은 왜 우리 암호 해독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자, 암호 해독을 사용할 때도 이런 최빈값을 많이 씁니다. 알겠습니까? 영어 알파벳 중에 영어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알파벳이 뭘까요? G. E입니다. E. 알겠죠? E가 제일 많이 쓰여요. 여러분 해보면은. 그래서 예전에 뭐 유튜브 컨텐츠 보면 그것도 있지만 E 빼고 말하기. 이래가지고 알겠어요. 이게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E가 진짜 많이 나와요. 영어에서는. 알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E가 가장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영문으로 된 암호를 해독할 때도 가장 많이 반복되는 글자를 E로 두고 암호를 해독합니다. 그때 거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최빈값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암호 해독에서 쓰이는 내용이에요.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일단 결측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준비됐습니까? 그렇죠? 자, 결측치와 이상치. 자, 첫 번째 결측치는 자, 먼저 개념을 보면 자, 결측치는 데이터 값이 빠져있는 것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결측치를 대체하기 위해서 어떻게 주로 대체의 방법으로 처리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 결측치를 처리하는 대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바로 다른 값으로 결측치를 채우는 것을 우리는 대체라고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대체에는 평균, 중앙값, 최빈값이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일단 여기서 기억 첫 번째, 평균 같은 경우는 굳이 설명을 할 필요가 없어서 여기서 빼버렸죠. 그렇죠? 그런데 한 가지는 나와 있습니다. 바로 뭐다? 일반적으로 데이터 값이 연속적인 수치인 경우에 사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값이 연속적인 수치인 경우 사용을 한다. 이 설명이 일단 평균에 대한 유일한 설명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바로 중앙값이 있죠. 자, 중앙값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뭐다? 데이터를 크기 순으로 정렬했을 때 중앙에 위치한 값을 중앙값이라고 한다는 거고, 이 중앙값의 경우는 바로 뭐다? 크기가 같은 값이 복수인 경우에는 어떻게 순위를 매겨 중앙값을 찾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1등, 2등, 3등, 4등 순위를 매겨가지고 데이터랑 상관없이 알겠지? 그래서 그 중앙에 위치한 값을 가지고 이제 뭡니까? 중앙값을 찾는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1위부터 11위까지 있으면 중앙에 위치한 게 뭐가 되겠어요? 1, 2, 3, 4, 5, 6, 7, 8, 9, 10, 11, 그러니까 1, 2, 3, 4, 5, 1, 2, 3, 4, 5, 6, 7, 8, 9, 10, 11. 그러니까 6이 중앙값이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그 순위를 매겨가지고 여섯 번째 위치한 게 중앙값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알겠죠? 그리고 데이터 개수가 짝수인 경우에는 이때는 1부터 10까지를 하면 놓게 되면은 5와 6이 중앙값에 둘 다 위치를 하게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때는 어떻게? 중앙에 있는 두 값의 평균은
통해서 중앙값을 찾는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중앙값은 바로 뭐다? 순위가 있는 값에 사용을 하더라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바로 최빈값. 자, 최빈값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뭐다? 데이터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값을 최빈값이라고 하고, 이거 같은 경우는 바로 뭐다? 데이터가 문자인 경우 사용을 하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정리됐습니까? 별로 어려운 거 없죠? 혹시 이해 안 되는 내용 있으면 질문들 하세요. 아까 얘기했지만 공부는 스트레스가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 그렇지? 그래서 실제로 진짜 공부 잘하는 애들 가르쳐 보잖아. 막 진짜 뭐 강남에서도 전교 1, 2등 하는 애들을 수많이 가르쳐 봤지만 가르쳐보면 걔네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그거야. 아니 그러니까 굉장히 심화된 내용을 질문을 굉장히 자주 해요. 알겠습니까? 어떤 때는 어렴풋이 그냥 얼핏 들으면 약간 말장난 같고 말꼬투리 잡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언어라고 하는 게 약간 그런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깊이 있는 내용을 자꾸 수업을 해서 들어도 이 부분에서 그럼 선생님 이거는 이건가요? 이렇게 되면 이게 안 되는 거 아닌가요? 하면서 많은 깊이 있는 질문들을 해. 그래서 자꾸 깊이 생각하는 훈련이 돼 있기 때문에 걔네들이 그런 성적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하는 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알겠죠? 물론 질문도 질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양이 많으면 질을 따질 수 있나요? 어? 양이 많으면 질을 안 따질 수 이거는 빅데이터가 아니라서 불가능합니다. 알겠죠? 아까 얘기했죠? 스트레스가 없는 공부는 공부가 아니라고, 그지? 그죠? 그러니까 질문을 이렇게 하는 애들 있어. 선생님 이거 모르겠어요. 3번 문제 모르겠는데요. 얘네들은 자기가 풀기 싫으니까 선생님 보고 풀어달라는 소리밖에 안 돼. 그럼 이건 공부가 안 됩니다. 선생님이 공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공부해야 되는데 내가 풀어봐야지 남이 풀어주는 건 공부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고민해봐서 선생님 이거 풀어봤는데 이건 잘 알겠는데 요거라고는 잠깐 헷갈려요. 내지는 얘가 답이 되는 건 알겠는데 저거는 왜 답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묻는 애들은 고민을 해봤다는 소리고 그런 애들은 공부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혹은 선생님 이 보기가 이렇다는 거는 이런 의미도 있지 않나요? 그럼 이것도 답이 될 수 있는 게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 묻는 경우도 있어. 이런 경우는 조금 과도하게 해석하는 경우인데 이것도 그만큼 자기가 고민을 해봤다는 증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고민하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나오는 게 바로 이상치라는 거죠. 자, 이상치는 바로 뭐다? 데이터의 다른 값에 비해 유달리 크거나 작은 값을 이상치라고 한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이 이상치는 데이터를 수집할 때 주로 측정 오류 등에 의해서 주로 발생을 한다는 거죠. 자, 근데 그러나 정상적인 데이터라도 데이터의 특징을 왜곡하는 데이터 값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 선수들의 데이터가 어떤 프로 선수들의 연봉이고 그중 한 명의 연봉이 유달리 많다면은 이 유달리 많은 연봉이 바로 이상치를 포함한 데이터가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쉽게 생각해서 예를 들어서 보면은 프로게이머를 예를 들어 봅시다. 알겠죠? 일반적인 프로게이머 한 달에 1년에 연봉이 한 5천만 원, 1억 이 정도 하는데, 그치? 근데 갑자기 페이커가 등장을 해. 그쵸? 연봉이 갑자기 200억 이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유달리 높은 연봉인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데이터는 이상치로 분류를 합니다. 왜? 이 데이터는 일반적인 프로게이머의 연봉이라고 하는 뭡니까? 질문의 답을 왜곡하는 값이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상치 데이터를 포함해버리면 사실 데이터 값이 왜곡되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중산층의 조건이 뭔지 압니까? 300 이상이. 응? 월급이 200이요. 아니, 우리나라 중산층은 너무 소박하게 보는데요. 우리나라 중산층 평균 데이터 값으로 구해가지고 계산을 해봤더니 순수 자산 20억 이상. 20억 이상이고 그 다음에 자신의 소유의 36평 이상의 집을 소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가 평균 2대 이게 우리나라 중산층의
증상치는 다 죽었나요 혹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사실 뭐야? 이상치 데이터를 포함해가지고 평균을 내버렸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야. 알겠습니까? 실제로 모든 나라에서도 부자들은 사실 전체 인구의 10%가 안 됩니다. 알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10% 정도 되는 걸로 그러니까 대충 보거든요. 근데 그 사실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어느 나라든지 상위 10%가 전체 국가 소득의 90%를 차지하는 경우가 많아요. 알겠습니까? 알겠죠? 거의 8, 90%를 상위 10%의 소득이 차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위 10%들 같은 경우는 연봉이 기본적으로 몇 억씩, 몇십억씩 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알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데이터에 포함이 돼버리니까 평균적인 데이터가 제대로 나오지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이상치라고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데이터라고 하더라도 데이터 값을 왜곡하는 값이면은 이것을 우리는 전부 다 이상치로 처리를 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페이커의 연봉을 집어넣어가지고 프로게이머의 연봉을 평균 내면은 이거는 제대로 된 평균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프로게이머들은 전부 다 평균 연봉이 평균을 내버리니까 갑자기 전부 다 기본적으로 한 3, 4억씩 벌게 내버리는 거야. 페이커 연봉이 들어가 버리면. 알겠죠? 그러면 그렇다고 페이커면 프로게이머가 굉장히 유망한 직종이냐? 그렇다고 볼 수는 없다는 거지,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데이터를 왜곡하는 걸 우리는 바로 이상치라고 하고 이거는 실제 데이터에도 나타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데이터의 특징을 하나의 수치로 나타내려는 경우 대표값으로 평균보다 중앙값을 주로 사용을 한다. 그래서 이상치가 있을 때는 어때? 바로 뭐다? 대표값으로는 평균보다 중앙값을 주로 사용을 하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왜? 평균을 내버리면 아까 얘기했지 그 수준 자체가 확 올라가 버리니까. 알겠죠? 자, 평면상에 있는 점들의 위치를 나타내는 데이터에서도 이상치를 발견할 수 있다. 대부분의 점들이 가상의 직선 위에 모여 있다면 이 직선은 데이터의 특징을 잘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이 직선을 직선 L이라고 하자. 그런데 직선 L로부터 멀리 떨어진 위치에도 몇 개의 점이 있다. 이 점들이 바로 뭐다? 이상치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직선은 바로 뭐다? 데이터의 특징을 잘 나타내는 이러한 직선을 우리가 직선 L이라고 했을 때, 그렇죠? 자, 직선 L로부터 멀리 떨어진 위치에 몇 개의 점이 위치를 하는데 이 점을 바로 우리는 이상치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수학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 이런 표준 분포 이런 것들 공부해본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도수 분포표 이런 거 공부해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평균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요거는 안 그려도 됩니다, 알겠죠? 자, 보면은 데이터가 어떤 선을 중심으로 막 데이터들이 이렇게 모여 있더라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은 바로 여기 있는 이 선이라고 하는 거는 이 데이터의 그 뭡니까 값을 잘 나타내주는 선이고 이게 바로 여기서 우리 얘기하는 직선 L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 점이가 아닌 이런데도 점이 몇 개 있더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럼 이런 점들이 바로 뭐에 해당한다? 이상치에 해당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이상치를 포함하는 데이터에서 직선 L을 찾는다고 하자. 자, 그래서 바로 이 직선 L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이제 설명을 하겠다는 거죠. 자, 이때 사용할 수 있는 기법의 하나인 A 기법은 자, 직선 L을 찾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A 기법이라는 거죠. 자, 이 경우 바로 뭐다? 첫 번째, 두 점을 무작위로 골라 정상치 집합으로 가정을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죠? 그냥 임의적으로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점하고 여기 있는 점 두 점을 임의로 골라가지고 정상치 데이터로 가정을 하는 거야. 이거는 이게 정상이다가 아니라 가정을 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바로 뭐다? 이 두 점을 지나는 후보직선을 긋는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이 두 점을 후보직선으로 잡았으면 어떻게 직선을 요렇게 그어야 되겠지. 그렇죠? 자, 그다음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어떻게? 나머지 점들과 후보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한다는 거죠. 그럼 나머지 점들, 요 점과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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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점과 거리 하는데 여기도 보면 이 점과 거리, 이 점과 거리, 요 점과 거리 이런 것들 구해야 된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죠. 그래서 이 거리가 허용 범위 이내인 점들을 정상지 집합에 추가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요 직선 같은 경우는 바로 뭐다? 요 데이터랑 요 데이터가 오히려 정상치라고 볼 수 있고 요것들이 정상치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죠? 이 직선을 기준으로 한다면. 그지? 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래서 마지막에 다섯 번째 바로 뭐다? 정상치 집합의 점의 개수가 미리 정해둔 기준, 즉 문턱값보다 많으면 후보 직선을 최종 후보군에 넣는다는 겁니다. 즉 예를 들어서 점이 내가 50개를 찍었다는 거야. 그러면 이 중에 최소한 40개 이상을 뭡니까? 이 짧은 거리 안에 포함해야지 내가 이 직선이 대표할 수 있는 직선 L이다라고 미리 정해놨던 거야. 문턱값으로.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 경우는 뭐야? 포함이 안 되는 점들이 더 많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 선은 후보군에 들어갈 수 있겠어? 없겠어? 정상 직선 L의 후보군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지. 그렇지? 그럼 얘는 탈락시키는 거야. 그러면 또 다시 임의의 점, 이 점과 이 점을 기준으로 직선을 이렇게 긋겠지. 그치? 그럼 역시 마찬가지 또 똑같은 방법을 또 계속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뭡니까? 반대로 점의 개수가 문턱값보다 적으면 후보 직선을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 처음에 보는 점이 이상치면 대부분의 점들은 해당 후보 직선과의 거리가 너무 멀어서 이 직선은 최종 후보군에서 제외되는 방법을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치를 배제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이 A 기법을 쓴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 과정을 반복해서 최종 후보군을 구하고 어떻게? 최종 후보군에 포함된 직선 중 여섯 번째. 그렇죠? 바로 최종 후보군에 포함된 직선 중에서 정상지 집합의 데이터가 최대인 직선을 바로 직선 L로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일단 여기까지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바로 두 번째가 이상치. 자, 먼저 개념을 살펴보면 이상치는 데이터의 다른 값에 비해 유달리 크거나 작은 값을 우리는 이상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상치는 바로 뭐다? 데이터를 측정할 때 측정 오류 등에 의해 주로 발생을 한다는 거죠. 자, 하지만 바로 뭐다? 정상적 데이터라도 이상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 이상치를 뭡니까? 그 세소를 할 때는 대표값으로 뭘 사용한다? 중앙값을 사용을 한다는 거죠. 평균이 아니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이상치를 볼 때, 그치? 바로 평면상.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법. 그 중에 바로 A 기법이라고 하는 게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 A 기법을 통해서 데이터의 특징을 나타내는 직선 L을 찾는 방법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A 기법을 통해 직선 L, 이 L은 바로 뭐다? 데이터의 특징을 표현한 L을 찾는 과정을 이제부터 설명한다는 거죠. 자, 첫 번째 과정은 바로 뭐다? 바로 두 점을 무작위로 골라 정상치 집합으로 가정을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단계에서는 바로 뭐다? 두 점을 지나는 후보 직선을 긋는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뭐다? 나머지 점들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더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렸을 때 바로 뭐다? 자, 사실은 여기서 이게 두 개로 나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일단 니을 네 번째로 보면은 바로 뭐다? 거리가 허용 범위 이내인 점들을 정상치 집합에 추가를 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리고 미음, 그렇죠? 정상치 집합의 점 개수가 문턱값 보다 많으면 후보 많으면 최종 후보군의 직선을 포함을 시킨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과정을 반복해가지고 어떻게 비읍, 그렇죠? 자, 여기서는 자, 기읍부터 미음 반복 후, 그렇죠? 어떻게 정상치 집합의 데이터 개수가 최대인 직선을 직선 L로 선정을 하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이것이 그래프라고 했고 이게 일반 원래는 이제 직선 L이었다고 하자, 그렇지? 그리고 이상치 데이터가 여기 이렇게 있다고 했잖아, 그렇죠? 만약에 이상치를 포함하는 직선이 이렇게 그어져 버리면 어때? 실제로 정상치 허용 범위 안에 들어갈 수 없는 데이터가 더 많아지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상치를 포함하는 직선은 뭡니까? 그 최종 후보인 직선 L에 포함될 수가 절대 없다는 겁니다. 이 방법을 쓰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어떤 점이 잘 안 됩니까? 아니 그냥 편하게 물어봐도 돼요. 다시 읽어보기 전에. 잘 안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데이터 처리 과정. 자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방금 얘기했듯이. 자 일단 적고 가면 얘기해. 다 적었어? 적고 얘기합시다. 다 적었어? 네. 그냥 공부 좀 하라. 공부해요. 공부는 해요 일단. 한마디만 해주면 원래 미친놈한테 미쳤다고 얘기하면은 절대 안 미쳤다. 저는 이제 모범생이학교에서도 생기부 잘 적혔어요. 모고생이 다 죽었나? 그렇죠. 자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자 데이터를 점으로 표현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데이터들이 이제 점으로 표현이 된
이런 데이터가 있다고 봅시다. 알겠습니까? 자, 지금 이 데이터 일단 뭐 우리가 대충 봤을 때는 당연히 열로 가는 게 가장 이상적인 직선이라고 보지만 우리가 꼭 그거를 장담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직선 L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A 기법에 따라서는 그냥 임의로 두 점을 선택을 합니다. 내 마음대로. 알겠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요 점과 요 점을 지금 뭡니까? 두 개의 점으로 생각을 했다고 해봅시다. 알겠죠? 그러면 이제 요 두 점을 잇는 직선을 쭉 그었게 될 거 아니에요. 요렇게. 그쵸?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이거를 정상치라고 가정하는 거야. 얘가 정상치다가 아닌 겁니다. 알겠죠? 일단은 얘가 만약에 그러면 직선 L이라면 이라는 가정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요 직선과 각각의 점들과의 거리를 이렇게 구하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요 사이의 거리를 이렇게 구하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런데 나는 일단 여러분들이 뭡니까? 이렇게 하기 전에는 뭘 먼저 해야 되냐면 일단 내가 정상치 범위로서 어느 정도까지 허용을 할 것인가 라는 걸 먼저 선택을 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즉 이 거리를 어느 정도 선까지를 나는 정상적인 데이터라고 볼 것이다 라는 거를 먼저 결정을 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내가 이만큼의 거리를 정상치 범위로 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요만큼의 범위 안에 들어가는 요 점들은 정상치 데이터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요 안에 있는 포함되는 요 점들은.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이거를 벗어나는 이 점들은 정상치가 돼야 안 돼? 안 되죠. 그러면 요 직선이 갖는 정상치 포함에 되는 점들은 몇 개다? 1, 2, 3, 4, 5, 6, 7, 8, 9, 10, 뭐 요 정도밖에 안 되네. 그치? 10개가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은 이 선은 정상치 범위가 10개, 포함되는 게 10개다. 라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문턱값이라고 했어. 내가 그러면 점을 지금 몇 개 찍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22개의 점을 찍었잖아. 그치? 그럼 내가 최소한 이 점들, 22개의 점들 중에서 최소한 한 15개는 포함해야지 정상치 집단이라고 볼 것이다 라고 내가 생각을 했다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얘는 지금 15개라고 하는 문턱값 기준보다 높아요, 낮아요? 그러면 이 직선은 어떻게? 버리는 겁니다. 얘는 이 데이터 값을 이 데이터의 특징을 제대로 나타내지 못하는 선이구나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다시 또 선을 긋습니다. 이제는 요 점과 요 점을 기준으로 요렇게 그었다는 거야. 그렇죠? 그럼 역시 마찬가지 얘도 정상치 범위를 요 정도 선이라고 봤다면은 요 안에 들어가는 값이 정상치 범위가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얘는 22개 중에서 지금 빠진 게 하나, 둘, 3개 정도밖에 없네. 지금 19개가 포함이 됐어. 그러면은 어때? 정상치가 19개니까 내가 기준으로 했었던 문턱값이 15개보다 높아, 낮아. 그럼 얘는 정상치 범위로 오케이, 후보군에 선정하는 거야. 그리고 또 다른 2개의 점을 기준으로 한 선을 그어가지고 해가지고 이때 그러면 최종 후보군에 15개 이상의 점들을 포함하는 후보 직선들이 몇 개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집합의 개수가 많은 거, 그렇지? 최대로 많은 거를 직선 L로 선정을 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해가 돼요? 근데 이상치의 처리 방법. 그렇죠? 왜 이상치의 처리 방법이 되냐면은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이런 데이터라고 했을 때 우리는 딱 한눈에 봐도 이런 점들은 이상치라고 볼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 이상치를 포함한 데이터를 직선 L로 잡아봅시다. 알겠습니까? 그럼 다른 점들과의 거리가 어때? 멀어지잖아. 그럼 얘는 정상 허용 범위 안에 들어가는 제 데이터가 굉장히 극소수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얘는 최종 후보군의 이 직선 올라갈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데이터의 특징을 왜곡하는 값이기 때문에 이상치가 포함된 그 직선은 무조건 배제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이런 방식으로 구하면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데이터의 특징에 이상치가 영향을 준다 안 준다? 그치, 이렇게 구하면 안 주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직선 L을 구한다라고 설명을 한다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렇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오늘 한 것 중에 다른 것도 궁금한 거 있습니까?